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히 여겼던 종목들, 또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상한 발자취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업앤다운 오늘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 힘든 하루였고 그렇죠. 정말 여러 카톡방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도 곡소리가 난다. 이럴 때 바닥인가 싶다가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러고 더 떨어졌는데 하면서 네. 좀 불안히 여겼던 그런 장이거든요. 과연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수상하게 눈여겨봤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여객 운송, 은행, 해운, 제약바이오, 인터넷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으로 열어볼까요? 오늘 가장 궁금히 여겼던 종목은 삼성전자. 어제 7만 전자를 밟았는데 네. 오늘 또 하루 만에 다시 내줬고요. 하지만 낙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소카와 제주은행, 신성ST, 흥하해운이 상승, 나머지 에코프로, 신풍지약, SK하이닉스, 네이버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중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언급하는, 저희가 수상한 종목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소카부터 볼게요. 왜 올랐나 하고 봤더니 롯데렌탈하고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그쵸. 있던데 지금 롯데렌탈이 소카 2대 주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 왜 나온 겁니까? 사실 최근에 소카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조금씩 계속 오르던 상태였고요. 오. 지금 이 경영권 분쟁 소식이 오늘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네. 한 6일 전쯤인가요? 그때부터 좀 뉴스가 살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같은 네. 경우에 좀 이제 좀 강하게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수급들이 좀 쏠렸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막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렌탈이 지금 2대 주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소카의 지분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한 9월까지 이제 지금 현재 한 14%, 15% 정도 되는 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 32%까지 거의 2배 이상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좀 밝혀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최대 주주인데 이제 거기 창업주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사실상 다 갖고 있고 이제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그 최대 주주 지분이 한 34%,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롯데렌탈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또 32%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분이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좀 불거졌고 그러면서 오후장에 또 강한 매수가 한번 유입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카의 경우에는 카쉐어링 업체고 그쵸. 또 렌탈 업체랑 좀 다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저는 소비자로서 그냥 그게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좀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 대기업 렌탈 업체들이 소카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분쟁이 벌어진다면 한 주라도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테니 이걸 이용해서 우리도 참전해 볼까요? 추가 상승 가능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일단 만들어줬는데 저는 소카가 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롯데렌탈이 예전부터 이제 소카 쪽에서 지분 인수를 하겠다라고 계속 밝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붙여서 뭐 2만 원, 3만 원대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카 측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거부하고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롯데렌탈은 직접 이제 지분을 사면서 경영권 분쟁에 좀 참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면 실제 주식 매수로서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소카가 또 워낙 많이 빠졌어요. 또 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동반한 좀 시장의 저가 매수 수급들이 같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추가 상승세는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다만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붙은 쪽 종목인 만큼 당연히 변동성 자체는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차트를 봤을 때 소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내려왔어요. 그 한때 자동차 품귀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동차가 없어서 못 살 때. 반도체가 없을 때. 네, 그렇죠. 그때의 경우에는 자동차주 오르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주도 오르고 맞아요. 카시어링 업체들의 주가도 올랐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소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는 상황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단기적으로 이용해 본다면은 내일장 좀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니 정석희 매니저는 어떻게 이용해 보시겠어요? 항상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뭔가 네. 뉴스가 생 거 같지 않아요? 차트 보면은 며칠 맞아요. 전부터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벌써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강한 상승은 좀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일 전부터 양봉이 조금씩 계속 만들어졌었고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좀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봉이 계속 좀 연속된 거를 보게 되면 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좀 나와서 또 단기적 이슈가 좀 있을 때는 그 트레이디성 수급들이 많이 붙을 거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경영권 분쟁 사례를 좀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이제 SM 사건이 있었죠. SM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랑 이제 하이브의 또 지분 관련된 인수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거의 초반에 주가 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결국은 재료가 소멸되면서 또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경영권 분쟁 소식들이 나올 때는 이런 초기 단계의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대응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쏘카 오랜만에 3위에 올라와서 왜 오늘장 올랐고 도대체 롯데렌탈과 무슨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4위에 있는 제주은행 볼게요.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한 네. 정말 대단한 종목인데 그 금리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제주은행의 상승 요인 무엇입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금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중동발 이슈로 계속 좀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장에서 테마성 종목들 좀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전쟁 관련해 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뭐 계속 다른 종목들 이렇게 찾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또 이제 중동 쪽 이슈들이 또 계속 확대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지금 5%도 근접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10년물짜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장기화되면은 좀 이제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은행주들이다 보니까 오늘 이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은행주들 쪽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결국에는 금리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관련된 이런 소식들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란도 조금씩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가자지구 상황을 좀 보면서 뭐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란 최고 지도자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북쪽으로도 지금 이제 시리아 정부군하고 오늘 또 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남북으로 지금 전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바논 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헤즈볼라가 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좀 남북 쪽 전쟁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중동적 정세가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소식들로 금리가 좀 더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은행주 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 중동 전쟁으로 좀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기존에 하려던 스탠스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만약에 유가가 정말 상승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진짜 지금 11월 달 FOMC에는 진짜 금리 동결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쟁이 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도 좀 낮아졌어요. 오히려 비둘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더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은 이거를 좀 믿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사실 채권 금리의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전쟁 때문에만 이렇게 오르는 건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지금 채권 금리 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좀 올라가는 좀 현상도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좀 되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런 중동 쪽에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중동 쪽 이슈들을 계속 좀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거나 이 관련 수상한 종목에 대한 추가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주은행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궁금하시죠? 과연 제주은행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저는 업을 제시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동적 정세에 있어서 뭐 금리에 대한 좀 우려감도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네. 다시 또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쪽에 배당을 좀 기대하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은행주들도 보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대출의 부채가 워낙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대형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부채를 대출을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방은행들이 조금 생각보다 수익성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은 나름 이제 지방은행들의 좀 배당 성향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추가적인 흐름들 좀 있을 수 있다.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제주은행은 배당이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실제로 저도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가봤지만 그쵸. 제주은행은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아는 분들은 쓰시는 지역은행 얘기는 그쵸.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고금리에 수혜가 있는지 배당을 정말 많이 줄 수 있는지 정말 팩트를 따지고 본다면은 매력도가 좀 떨어질까요? 일단은 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그 주식들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배당주 쪽에 대한 수급들이 유입되는 걸 감안하면 매력적인데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 제가 추가 상승을 보는 이유가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 좀 시총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런 시총으로.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쪽에 이제 보통 은행주들의 배당 성향들을 보게 되면 보통 한 뭐 8%에서 한 9%, 뭐 많게는 10%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배당주들이 어느 정도 좀 매력도가 높게 평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 쪽에 대한 그 관심이 좀 그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면서 만약에 은행주 쪽이 좀 지속적인 흐름들이 유입되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시총도 작고 탄력도가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좋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은행주를 접근해 본다면은 이 제주은행의 정말 배당 성향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이슈 속에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시총. 그쵸. 요것이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배당 보고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다른 일반 은행이 아닌 종목, 현대차 그렇죠. 같은 종목이 더 높을 수도. 그렇죠. 아니면은 ETF 상품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은행주들 싹 모아가지고 크게 나오는 것들이 그것도 있는데. 그럼 배당 줘요? ETF도? 그렇죠. 은행주들이 다 나오면서 배당들이 나오면 그것도 이익이 또 분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제주은행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파월에 있는 신풍제약을 볼게요. 18.96%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3상에서 중증화 억제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는 또 뭐 유한양행의 그쵸. 초록이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 나온 신풍제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뭐 신풍제약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임상을 진행 중이던 상태였고 3상까지 진행을 하던 업체였는데 이번에 이제 신풍제약이 좀 하락한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이제 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것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이제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풍제약이 실험을 했던 것도 3상에서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그 비율 요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수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단계가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사건 빈도가 굉장히 낮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통계적인 유의성까지 찾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데이터가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코로나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약해졌고 뭐 딱히 이제 사건에 대해서도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임상을 지속할 만한 요인들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9% 가까운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 때 주식을 했던 분들이라면 신풍제약을 모를 수가 없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10,000원 밑에서 10만 원이 넘게까지도 갔던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신풍제약의 그 전성기는 좀 보기 힘든 건지 업앤다운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신풍제약이 오늘 굉장히 좀 큰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네. 저는 그냥 여기서도 좀 다운 의견을 사실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새롭게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신풍제약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한 번씩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흐름들은 거의 이제 뭐 다른 해외 쪽이라든지 국내에 다시 뭐 코로나가 좀 재발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이 결국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다른 모멘텀들을 좀 기대하자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크게 임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뭐 다른 업체들에 투자한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서 뭐 좀 더 이제 뭐 좋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소식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신풍제약 자체를 좀 움직이는 이 코로나 모멘텀은 지금 이제 더욱 더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들이 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풍제약 오늘의 급락이 컸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 다운 의견이었고요. 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이제 이건희 부장님과 유한양행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한양이 네. 또 똑같이 좀 실망감에 급락을 했는데 당시 부장님은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나는 매수 기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 그리고 반등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 오늘 종가를 제가 체크는 못 해봤지만 빨간불을 장중에 켰던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좀 훼손된 투자 심리,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그거는 금방 해결될 거로 보십니까? 저도 요즘에 제약바이오로 보면서 정말 이게 좀 어이없다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사실상 데이터로만 따지고 보면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좀 비교학과 대비해가지고 좀 더 개선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결국엔 유한양이 빠진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데이터가 조금 더 약하게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주가가 엄청난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런 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세론으로 보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일본 쪽으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으면 이거 굉장히 좀 큰 호재였습니다.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한번 반등했다가 그 뒤로 그대 아래쪽으로 그냥 꽂아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보면서 어이없었어요? 네, 너무 어이없고 진짜 이런 흐름들이 왜 자꾸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왜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투심들이 계속 안 좋아지나라는 좀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좀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많이 신뢰도를 잃었나 이런 좀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들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뭐 유한양이나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다시 한번 좀 그런 낙폭들을 회복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때를 한번 기회로서 좀 눈여겨보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신풍제약 18.96% 하락 마감했고 추가적으로 다운 의견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볼게요. 2.63%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판 GPT, 그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쵸. 네. 지금 구간에서 또 그 성장주의 무덤이라고 하는 고금리 맞아요, 장기화에 있는데 이 네이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버리기에도 아깝고, 예. 버티긴 또 오래 버텼는데. 맞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워낙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근 9월 달부터 내려온 흐름들은 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 영향도 받고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좀 반등을 하려면 향후 좀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최근에 채권금리도 5%대까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성장주 쪽으로는 이제 매수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1월 FMC가 좀 가까워지면서 혹은 또 그 사이에 이제 중동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성장주 쪽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네이버가 좀 바닥 하단 쪽에서는 좀 더 단기적인 반등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손절은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런 금리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의 업앤다운 의견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지금 좀 단기로서는 좀 다운 의견이긴 한데 네. 조금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업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4분기잖아요.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이제 새해 때가 되면서 보통 이때 광고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수입원이 이 광고이기 때문에 이 광고로 인한 수입이 조금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 쪽에서 반등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을 좀 활용한 좀 트레이딩 전략적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채권 금리가 아직도 5%도 언저리에 또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뭔가 강한 반등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는 의견 다운으로 네.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 중장기 좀 다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펼쳐볼게요. 포스코홀딩스와 신성 ST, 에코프로, 신풍제약, 네이버는 다운이고요. 나머지 5개 종목 업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서 저희 네.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3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훑어보니까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은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근데 매출액은 그 20조를 예상했는데 한 19조 원대로 나왔고 네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게 한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적자인 걸로 제가 좀 빠르게 봤을 땐 지금 적자가 그랬거든요.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순이익까지 따진다면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컨센보다 하회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딱 보합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을 보면 또 내일장에 좀 포스코 그룹주의 움직임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일단 저도 자세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대충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좀 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리튬 가격들이 계속 좀 하락하고 하면서 뭐 맞아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좀 우려감도 계속 좀 발생을 했었지만 뭐 이제 경기도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철강 쪽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예상치를 많이 하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의 이런 실적들 보더라도 예상치를 좀 크게 이제 하회를 한 수치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내일 좀 단기적인 반등세는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보는 관점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결국에는 어느 정도 리튬 가격의 좀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2차 전지 그 업황에 대한 조금 개선 흐름들을 만들어줘야지 다시 한번 좀 포스코홀딩스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운 의견을 조금 드렸던 이유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이 의견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도 지금 컴퓨터가 멀리 떨어져 그쵸, 있어서 그쵸. 예, 순이익이 적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네네. 공개가 안 된 건지 이제 그냥 이제 네. 공란으로 나와 있었고 일단 영업이익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 매출은 살짝 밑돌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개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지 한번 꼽아주실까요? 저는 오늘 제주은행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제주은행이요? 아니 제주- 은행주가 없어서 제주은행이면 진짜 제주은행이 좋아 보여요. 일단 여기 10개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행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단 최근 시장들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요즘에는 좀 워낙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들이 많이 발생하고 조금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계속 시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좀 지속적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지도 고려하면은 충분히 제주은행이 좀 더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채권 금리가 5%대 이제 부근에서 당장은 뭐 급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이 제주은행 쪽으로 매수가 계속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말 쪽 배당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며 이런 걸 추가적인 요인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 한번 좀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제가 제주은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400원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손절가는 손절가는 제가 10,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10,000원, 하단에 10,000원대를 보시고 위쪽으로는 12,400원대 정도까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이 오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이었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 또 우리 정성일 매니저를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일단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들이 굉장히 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5시 반에 공개 방송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수상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